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다 한다는 내용 짚어보고요. 완주 봉동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갈등과 익산 학고마을 축사 전략 매입 소식 알아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관련 산업 전망과 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됐습니다. 역대 인상률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이 됐죠. 역대 인상률과 비교해보면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2021년도에 2.1%가 인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5%가 인상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인상률이 아니고 인상 액수로 따져보면 더 낮은 액수가 인상된 해는 여러 해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인상률 기준이나 인상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히 낮은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노동계 최초 요구하는 12,210원, 이에 대해서 경영계는 9,620원 동결안을 내세웠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2.5% 9,86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 양측 모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 모두 불만족스럽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 효과가 났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경영계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지불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치열했습니다. 물론 이런 논의가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보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실제로 시행이 됐던 사례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도 한 번뿐인데요. 지금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지급 능력에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계에 이른 업종들을 선별을 해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차등 지급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 제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이걸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206만 원 정도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논란도 해마다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휴수당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법률이 제정된 뒤에 지금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효과가 난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을 해서 일명 아르바이트 쪼개기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휴수당 문제도 내년도 최저임금 또 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일대에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업체가 허가기관인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은 생활 폐기물 그리고 지정 폐기물을 하루에 약 19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 분량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건립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네. 주민들은 인구 밀집 지역의 폐기물 소각장이 웬 말이냐, 그리고 이렇게 큰 규모의 처리장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도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이 지금 반대 입장을 상당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완주군 입장에 따르면은 이 사업 예정지가 인구 밀집 지역과 지금 가까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완주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량인데 반해서 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추가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낮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이 생기게 되면 완주군 관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폐기물들을 소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내에 뭐 생활 폐기물이라던가 지정 폐기물들을 소각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좀 여러 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업체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업체 측에서는 향후에 주민들과 좀 충분히 소통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뭐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라든가 절차, 여기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완주군 지역 상관면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서 봉동읍 광역 폐기물 매립장, 또 봉동읍 배매산 매립장 설치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환경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이런 것들을 건립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환경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시설이 한번 건립이 되면 상당히 장기간 존속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얽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지역과 처리하는 지역이 다르다는 것도 지금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공장이라든지 대도시에서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을 시키는데 정작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책임은 다른 지역으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이런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좀 항시 갈등 요인이 잠재돼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폐기물 업체 측은 전북지방환경청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전 심사를 청구했는데, 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 그리고 이제 허가 기관인 환경청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환경 오염 우려가 이제 큰 시설들을 설치를 할 때에는 그 인접 지역 주민들 역시 이해관계자로 보고 법률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환경청의 어떤 허가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진행되는 절차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떤 법률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해부터 익산 왕곡면 일대 축산 밀집 지역에 가축분뇨 오염원인 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그 배경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왕궁 지역에 축산단지가 조성된 게 6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200여 곳 이상이 밀집되어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축산 폐수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민원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10년도경에 그 새만금 수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그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이 추진이 됐고요. 이 추진 계획 과정에서 왕궁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를 매입을 하는 계획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새만금 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지역 축산 농가들을 구체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라북도가 올 10월까지 익산 하코마을 축사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 그 규모와 예산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그 하코 마을의 돼지 농가가 24곳입니다. 약 2만여 두수의 그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농가를 전량 매입을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 170억 원 가량이 투입이 되는데, 현재 중앙정부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사업비를 전액 충당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왕궁 정착 농원을 매입할 때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조달했었는데, 이번 익산 하코마을은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왕궁 정착농원의 축산단지를 매입을 할 때는 그 새만금 사업법에 따라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왕궁 정착농원이 이제 그 한센인 거주 지역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학동마을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특별 관리 지역 지정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 왕궁 정착농원과는 다르게 학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센인 거주 지역은 아니고요. 일반인 거주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타 시도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게 됐고 결국에는 특별 관리 지역 지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비로 전액 지방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한다. 뭐 법적인 근거는 물론 마련돼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학호마을 축사 매입 계획을 그 새만금 유역 그 수질 관리 대책에 포함을 시켜서 그 축사 매입 근거를 마련을 한 상황인데요. 그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그 뭐 환경청이라던가 식품부라던가 전라북도 같은 관계 기관에서 새만금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약 1조 6천억 원가량 됩니다. 이 사업비에 학동마을 축사 매입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지방비를 확보해서 축사를 매입하고 환경 오염을 제거하게 되면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10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벌써 10여 년 이상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 왕궁 지역이 호남 고속도로 전주 지역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그동안 이제 악취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기간 사업 추진이 되면서 악취 등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평가가 있고 특히 오염이 심했던 익산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사업 추진 전에 비해서 오염도가 뭐 90% 이상 개선이 됐다 이런 보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익산천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지역 수질과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는 또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도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지난 20일 전라북도 새만금이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화단지 선정 지역에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잇따르는 만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 면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전북에 미칠 영향과 의미 등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택림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심중표 군산대 화학공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심중표 교수님. 자, 2차 전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쓰임새 분야는 어디까지인지 먼저 설명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지가 2차 전지인데요. 충전해서 또 사용하는 전지가 되는데 최소한 1000회 이상 사용해야 2차 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리튬 2차 전지는 소형이라면은 뭐 휴대폰, 노트북, 무선 이어폰, 뭐 드론 등에 사용되는 게 소형 2차 전지가 되겠고요. 대형으로 간다면은 전기차 또는 전력 저장 장치인 ESS에 쓰이는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실체 더 토론을 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정운천 의원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번 2차 전지 새만금 유치에 큰 공헌을 하신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감개무량하실 테고요. 자,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핫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 이 세 개 국가가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을 좀 제껴놓고 보면 한국이 5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27%, 그 다음에 일본이 한 20%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국을 제껴놓고 중국을 제외하고 본 거고요. 중국 시장 합쳐봐도 우리가 한 30%.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2020년에 약 300억 불, 우리 한국 돈으로 본다면 한 34조 시장인데 지금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3천억 불, 우리 돈으로 따지자면 거의 380조. 이렇게 비교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가 1년 GRDP, 1년 총생산액이 55조입니다. 55조인데 지금 저 충남이 한 120조 되고요. 124조.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가 한 88조, 90조. 그래서 지금 충남하고 이 전남 사이에 우리가 샌드위치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개인 GRDP로 보면 우리는 얼마냐면 지금 현재 3,100만 원. 그다음 전남은 4,950. 그다음 충남은 거의 놀라지 마십시오.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바로 시장이 2차 전지 시장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거의 그 3천억 불 시장 앞으로 10년 후에 된다고 하면 380조에서 우리가 50% 차지한다면 얼마입니까? 한 90조 되죠? 190조에서 네 군데에서 쪼개더라도 한 30조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지금 생산액이 55조인데 30조가 올라간다. 그러면 60% 올라가죠. 참 꿈 같은 얘기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일본, 한국이 이렇게 각축전을 펼치면서 2차 전지 산업이 뭐 지역 경제라든지 뭐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자,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는 왜 생기는 건지 뭐 심 교수님께서 한번 좀 기술적인 면, 네. 뭐 다른 여타 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 의원님께서 그 세계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2차 전지 4대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되는데 그 소재를 생산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이 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22% 정도 되고 한국이 12% 정도 됩니다. 생산은 꽤 많이 전지를 생산하지만 원 소재는 사실 저희가 일본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소재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이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만든 전기차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소재 또는 전지가 미국에 판매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시장을 파고든다면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 국장님, 새만금의 2차 관련 기업들이 뭐 지난 3년간 7조 원의 투자를 했거나 또 뭐 약속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상담이라든지 뭐 문의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3년간 우리 그 새만금에 투자된 기업은 이제 17개 하고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 1조 이상 투자한 기업이 LG화학하고 이제 화요코발트, 그다음에 GM 뉴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다음에 한 8월 초에 한 1.8조 규모로 이제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날 이제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를 관망하던 기업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투자가 이어지지 않겠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면 아마 10조 이상 투자가 될 걸로 저희들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0조라고 그러면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일단 7.1조에다가 지금 1.8조를 더하면 이제 거의 9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 상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조라는 것은 약간 저희가 상당히 바램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숫자이기도 해서 아마 조만간 뭐 좋은 소식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 교수님,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원료는 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게 태반인데
그만큼 또 2차 전지 관련 용어도 좀 생소합니다. 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또는 이제 초격차 기술 네. 뭐 관련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양극재는 전지의 뭐 플러스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철 같은 원소와 리튬을 같이 섞어서 만들어진 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극에 해당되는 근데 재료는 흑연을 사용합니다. 숯과 같은 흑연인데요. 천연에서 캐면 천연흑연,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면 인조흑연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하신 초격차 기술이 뭔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보통 적어도 1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하듯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충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5분 이내 충전이 가능한 소재 를 예를 들면 초격차 기술 등이 해당이 될 거고요. 흑연 같은 경우에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음극재 같은 경우에 용량이 10배가 더 나오는 실리콘 같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 초격차 기술 이해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화재 부분입니다. 불이 나는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불이 나는 부분인데 그 이유는 전지 자체에 사실 가연성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안 붙거나 또는 불이 전혀 붙지 않는 전체를 고체로 만드는 뭐 이러한 전고체 전지 이러한 기술들이 아마 초격차 기술에 해당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운천 의원님,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놓고 3개 광역단체, 그중에 이제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자, 4군마다 특장점이 있을 텐데 새만금에 2차 전지가 올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유리한 점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나머지 지역은 이미 투자가 돼서 네. 2차 전지가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평가로 본다고 하면 우리 새만금에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평가할 때 그때에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앞으로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MOU 정도 매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관영 도지사가 한번 해보자. 응? 우리가 이제 협치를 한번 이렇게 새로운 그 협치 공식화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미래 또 이 2차 전지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땅 또 10만 평 이상 100만 평까지 이렇게 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이런 거가 이제 우리의 장점으로 했는데 금년도 이제 3, 4월 달에 그러한 미래를 보고 작년 투자진흥지구가 되고 또 새만금의 미래에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안 오거든요. 그 SK 대기업이 오고 또 4월 달에는 또 하나 왔죠. 그 LG화학. 뭐 LG화학도 뭐 이제 김관영 지사하고 LG화학 회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됐고 이만큼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서 3년 동안 지금 현재 뭐 법인세, 소득세 감면되고 또 2년 50%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고 또 그러한 특혜 여러 가지 지원 체제가 이제 합치가 돼서 근데 그것도 이제 집중돼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그 투자할 때 그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PPT로 발표한 게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유일하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발표한 뒤에 장관하고 이제 이창영 장관하고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그 김관영 지사가 PPT를 잘했어요. 그래서 감동적이었다. 또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우리 이제 고향을 갖고 있는 한덕수 총리께서 대통령께 또 여러 가지 보고를 말씀을 드려서 그게 며칠인가 6월 8일인가요? 그날이 제가 윤석열 때 4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새만금에 이렇게 10년 동안 새만청이 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뭐 1조 5천억밖에 투자를 못 했는데 뭐 6조 7조가 이렇게 투자되는 그러한 걸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분위기가 좀 굉장히 시그널이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참 이번에 결정된 거는
작년도 아마 우리 특별자치도 기적이 만들어진 일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뭐 이거는 뭐 단순히 김관영 우리 여야뿐만이 아니고 또 뒤에 지원위원회가 있었고 또 총리가 있었고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화단지 유치의 또 실무적 업무를 총괄하신 우리 오택림 국장께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정우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정부 정책에서 우리 도가 상당히 그동안 소외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유치가 됐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이 산업 자체를 놓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출사표를 던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협치라든가 그다음에 관계 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도의 그다음에 도민들의 염원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잘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치단지를 이제 우리가 유치하게 됐고 특화단지를 유치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도 알게 됐고 이런 이제 소중한 경험들을 이제 하나의 자신감으로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특화단지를 아마 유치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가 이번에 특화전지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유치 시그널을 준다고 봤을 때 기업들이 유치가 집저가가 된다고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우리 도의 GRDP는 이제 12.5조 정도 됩니다. 12.5조인데 만약에 10조 정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율이 한 40% 봐준다고 치면 4조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전체 그 2차 전지 산업의 볼륨을 30%에서 40% 올리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지역의 GRDP가 커진다는 것이고 그만큼의 일자리, 그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미래 그 가장 큰 우리의 자산은 이제 새만금으로 봤습니다. 22조가 투자돼야 되고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 일단 기업들이 집저가 되면서 작년도에 이제 남북 도로가 개통이 됐고 올해 이제 2025년까지 새만금 전주 도로, 그다음에 2026년에 신항만, 2029년에 그 공항, 2030년 철도 이런 4대 그 기반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다고 치면 그것은 더더욱 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되는 거라서 2차 전지 외에 첨단 신산업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드디어 하나씩 완성이 된다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치면 새만금이 진짜로 가시적으로 진짜로 무언가 바뀌는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그런 전진기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2차 전지가 아마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정 의원님, 2차 전지가 새만금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또 새만금 지역에서의 특장점을 살려야 돼서 그다음에 각종 이제 경감이라든지 면제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제 특별자치도의 효과가 바로 그건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력 문제인데 인력은 이제 우리 국내 인력이 부족하면 해외 인력도 그래서 비자 면제든 비자 추천이든 이런 것도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이렇게 또 권한으로 이양받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이 우려 먹었지만은 이제 비로소 동서도로 남북도로가 통과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항만, 공항 등이 이제 2027년까지 이루어지면 이제야 드디어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알다시피 작년에 참 어렵지만 투자진흥지구로 이제 법인세 감면 3년 제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진흥지구로 또 선정이 되고 또 그 외에 하여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바글바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 터전을 우리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정치권 또 노조 문제도 뭐 깊이 있게 얘기해서 좀 순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도민 전체가 지금 이렇게 힘을 모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모으면 바로 그게 이제 시그널이 돼서 지금 대기업이 이렇게 몰려오듯이 계속 지금 몰려올 수 있는 터전이 지금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 교수님, 자 초기술 격차 그 확보를 위해서는 또 인재 양성하고 서로 뭐 등식 관계가 있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 사례라든지 또 우리가 보다 앞서가는 그 국가에서는 인력 양성 네. 우리가 좀
뭐 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인력 양성이 사실은 기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생 기업 또는 입주하려는 기업은 공장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제조업을 보면 보통 한 50% 정도가 생산직 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이 필요하고 한 40에서 50% 정도가 대졸 인력들, 생산 관리를 한 인력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학원 졸 이상들이 보통 보면 5% 내외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그 2차 전지 산업이 들어와 있는 새만금 단지에 필요한 인력이 5년에 한 4,000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떻게 인력을 양성을 할 건가, 새만금 인력 양센터도 짓고 있고 지금 도내 대학들과 그리고 고등학교 마이스트고 등과 협력을 해서 최대한 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자체 대학 혁신 기반 사업인 RIS 사업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2차 전지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도 꾸준히 그 진짜 기업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알 수 있는 인력들을 배출하려고 현재 지금 도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화단지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전라북도에서도 뭐 10,000명의 고용 창출이 있을 거고 또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자, 오 국장님, 기업 집적화 방안 어떻게 추진될까요? 예,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 유치 100개, 이제 고용 10,000명, 매출 100조가 이제 저희 이제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밸류체인 고도화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계속 집적화돼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대 소재별로 기업들이 더 많이 와서 이 기업들이 서로 집적 효과, 그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치면 밸류체인 고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그 당면 문제는 이제 초격차 기술 확보입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는 이제 결론적으로 R&D 역량 강화의 문제인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그 평가할 때 중앙에 제출했던 것은 이제 R&D 연구 기관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여기에는 이제 키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KTL,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R&D 연구소, 그다음에 전기연구원, 전기안전연구원 이런 기관들이 재망라돼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 그 아이맥이 유명한데 한국형 아이맥 관련해서 이제 고도분석 센터도 이제 국가재생 사업으로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 R&D 기관들이 이제 집체화 시킨다고 했을 때는 이제 R&D 허브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MOU 내용대로 이제 실제 구체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이 유치 그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인재가 있느냐라는 건 다 아시는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인재는 이제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핵심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공정 인력, 그다음에 현장 인력 세 파트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유치하는 기업들 전체 그 조사를 해보면 2028년까지 약 4,000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대학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RIS 대학이라든가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연구 기관하고 이제 매칭해서 이제 그 인력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11개 정도 프로그램 그리고 그 전문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마이스 고등학교, 폴리텍 이런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인력 그 양성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그 담당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8월달에 이제 대학들, 기업들, 그다음에 각종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이 망라되는 그런 거버넌스를 운영을 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또 지금 이제 이렇게 기업이 막 몰려오면 인력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인력 지원이 그냥 금방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국제학교도 이제 빨리 허가를 내야 되고 또 인력 양성센터 그리고 R&D 뭐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특별자치도에 그러한 추가 특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가 이제 전라남도한테 항상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번에 전라남도 반도체 집적단지 그건 취소가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보다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차별화되는 조금 차이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똘똘 뭉칠 수 있고 여야가 뭉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뭐
뭐 실례일지 모르지만 전남은 여권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있다 이거야. 있는 사람끼리 쫙 힘을 모으는 도지사하고 교육감 간에 긴밀하게 협력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러한 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지려면 우리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힘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 계기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 교수님, 2차 전지 특화 단지에 선정이 됐고 향후 뭐 대규모 지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막중한 산업 또 사업을 이끌어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산학연 그 연관 관계가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될까요? 기업이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뭐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새만금은 들어온 2차 전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전형적 화학 산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산업은 언제든지 생산품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직접화가 된다면 전북도나 군산시에서 이 기업들을 위해서 대규모 친환경 폐기물 시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면 기업들이 더 좋게, 더 친환경적으로 제품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사실 뭐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배출되는 졸업생들이 사실은 수도권으로 가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여건, 뭐 더 대도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취업할 인력이 없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 머물러서 취업하고자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전라북도 또는 군산시에서 이 정주 여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머무르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운준 위원장님, 새만금을 2차 전지 산업의 이제 메카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번 유치가 그 첫 발을 떼는 그런 순간이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정치권에서 해 나가야 할 일 또 우리 정 의원께서 또 과제로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126년 만에 이제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명패를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 18일 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특별자치도는 새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어디다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독자권역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뜻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이양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도청이나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완전히 열중시화했어요. 거의 의욕이 없었죠. 근데 지금 굉장히 의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되어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의지가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할 것도 없이 이제 여야 힘을 합쳐서 이 특자도도 만들었고 또 2차 전지 또 대기업 유치 이런 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그 특자도의 큰 틀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디에도 대한민국에 새만금 같은 5천만 평의 그러한 땅은 없습니다.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까지 연하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특자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또 그런 가운데 이번에 2차 전지가 들어왔다. 굉장히 좋은 신호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택림 국장님, 그 전북 테마파크에 또 인력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립했지 않겠습니까? 인재 양성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고 또 정주 여건 개선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새만금 지역 자체의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수변 도시 관련해서 이제 1조 2천억 조금 투자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가 기획이 되고 있고, 그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만 그냥 진행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군산이 이제 배후 도시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치면 이제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의료 인프라 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정주 여건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일군의 기관에서는 그 매년 살기 좋은 지역 그 탑 30 이런 그 지역들을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산업 도시로서 아니면 우리 지역보다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 도대체 뭐가 더 낫느냐. 그 수도권이 아닌 조건에서도 수도권과 비등하게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우리 도, 새마을개발청, 그다음 군산시 합동으로 해서 그 인프라 확충해 나가고 그런 그 명소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치면 지역에서도 정주 여건이 안 돼서 기업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제조 공장도 뭐 화학 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새만금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의 안전을 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도 충분한 점검과 확인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화학 공장의 사고 대부분은 사실 80% 정도가 약간 이제 그 누출 사고고, 그건 이제 대개는 이제 근로자 안전 기준 미준수, 그다음에 시설 작동 결함에서 이제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은 그 예방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누출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실제로 이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초동적으로 그 대응 태세를 만드는 거, 이게 두 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방태세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기업 자체에서 근로자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놓고 이제 훈련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태세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 그 우리 새마을청, 우리 도시 같이 대응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군산 소방서에 그 119 화학 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그 전문가 그리고 이제 장비들을 연말까지 좀 확충해서 그 특수 구조대를 이제 개편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익산에 화학 방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한 3가지, 그다음에 그런 예방 대책들 그런 부분들을 가동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조금 제도화될 수 있게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서 전라도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또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그런 토론 진행해 봤는데 이제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종표 교수님. 네,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선정돼서 아주 기쁜 일인데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저희 현재 지금 유치한 2차 전지는 사실 소재 앞단 또는 소재 뒷단에 해당되는 재활용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심인 셀,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 사실 빠져 있고요. 이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현재 2차 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가 현재는 가장 큰 수요처인데, 이 군산 새만금에도 전기차 산업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2차 전지 산업과 동반돼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택림 국장님. 예, 그 당초 불가능 내지는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유치를 해냈고, 저희도 역시 유치 단지가를 그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작일 뿐이고,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비전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 단계에서 정말 도민들께서 성원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 그 힘이 오늘까지 운동력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도민들의 많은 응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정말 도와주신 많은 단체 그리고 기관 그리고 정말 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은춘 의원님. 정말 우리 특자도 만들어지고 또 2차 전지가 또 지정됐는데요. 사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지금 LG 화학이 오고 SK가 오고 이게 투자 유치돼서 지금 MOU 맺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투자를 직접 하는 때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18일 날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제가 도민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못 살 때는 남 탓만 하거든요. 뭐 중앙 탓하고 여당 탓하고 뭐 광주 탓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희망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걸 찾아낸다면 이미 금년도에 대한 수소 산단, 그다음에 국가식품 산단, 탄소 산단 다 우리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관광 레저까지 포함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걸 힘을 모으면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우리가 1등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이번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회에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 특별자치도를 시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 도민 180만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희망을 열고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힘을 모으는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의 참고 역할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유치하시는데 세 분 온 힘을 다해 주신 거 애쓰셨고 오늘 토론도 정말로 하시는데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분야의 특화 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차제의 2차 전지 산업 생태계를 짜임새 있게 구축해서 전북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일궈내는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